중학생들한테 동명사를 얘기할 때는 동사가 명사 자리로 가면 동사 모양을 ing로 바꾸고 그것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 동명사라고 부른다고 하잖아. 명사들이 어디가 명사 자리예요? 응? 동사 동사 뒤 그다음에 뭐 전치사 뒤가 이게 명사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동사가 들어오면 모양을 ing로 바꾸고 그거를 좀 어렵게 동명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관은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동사 뒤에 ing 모양이 나오는 동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표 같은 것에 보면 이런 단어 다음에 ing가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저번에 중학교 때 want 다음에 to가 나오고 hope 다음에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gree 다음에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choose 다음에는 to가 나오는데 이런 동사 다음에는 ing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되게 많은데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네? 이거 아니에요. 투부정사 미래 긍정. 이거 아닙니까? ing는 현재 과거 부정. 됐지? 그러면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의 특징은 뭐라고? 미래 긍정. ing 나오는 동사들의 특징은 뭐라고? 현재 과거 부정의 뜻입니다. 실제로 부정하다의 대표적인 동사 즉 피하다, 부인하다, 꺼리다 이런 동사들은 대놓고 뒤에 ing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연기하다, 미루다는 미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와도 고등학교 때는 좀 다르지.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시험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세 개 나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중학교 때는 이 20개 동사를 외워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영어가 아니야. 언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암기잖아.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투부정사는 미래고 ing는 현재나 과거나 부정이라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때 문제를 푼다면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 A, B가 나오죠. 그래서 리뷰스는 무슨 말인데? 거절하다는 뜻인데 부정인데 투부정사가 나오고 suggest 무슨 말인데? 제안하다. consider는 무슨 말인데? 고려하다 뜻이니까 긍정의 미래 뜻인 것 같아서 뒤에 투부정사 나오지만 ing가 나오니까 이 세 가지 동사만 외우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동사를 다 알면 좋긴 하겠죠. 됐어? 네, 이거 적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딱 여기 이과 3등급, 문과 2등급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잔대보다 상향으로 굉장히 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점수만 좀 더 올려서 잔대보다 상향. 잔대는 지금 전남고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다는 첩보를 방금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남권 애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전남권 애들이 절반 정도가 남나 봐. 특히 사범대에서 그런 게 심하다고 하네요. 사범대 뭐라고요? 사범대에서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하네요. 사회대보다. 아 전대 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이 높은 학생들, 즉 이제 2점 초나 1점 후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전남권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서울이 좀 버겁거든요. 아무리 내신이 높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 친구들이 전남에 굉장히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사범대, 사회대는 아니고 뭐 그래서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 선생님 생각으로 지금 들어와 있겠죠. 왜냐면 같은 등급이면 사회대는 솔직히 어찌 보면 조금 자기들 생각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전대는 이제 갈수록 인플레가 심해질 거고 왜냐면 그 전남권들이 계속 더 지원을 해가지고 더 갈 거면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목포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입결에 그대로 맞춰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애들이 계속 공부를 안 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전대는 말 그대로 이제 전남권에서 높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인플레가 심해지고 광주 학생들이 특히 중간에 끼어 있는 학생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느낌인데 3년 전만 해도 지역 인재로 많이 들어갔는데 뭐 그 이후로는 제 아는 사람이 교수님인데 전대 교수님인데 한 작년 재작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되게 멍청하다고.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수업 못하겠대. 그래서 대학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은 지금 한 2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17학번 정도. 네.
그래서 1718이 조금 많이 오염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니. 자, 빨리 할게요. 1번은 어보이드 다음에 ing입니다. 2번 기법 다음에 ing, 3번 프랙티스 다음에 ing, 4번은 이매진 다음에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솔직히 암기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고등학교 때 나오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는 여기 세 가지 동사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동사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디퓨스 투 부정사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 36가로 와서 전인사 다음에 ing죠. 전인사 다음에 ing는 조금 이따가 좀 어렵게 다루긴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동명사는 명사다리이므로 명사다리는 어디라고? 동사 앞, 동사 뒤, 전인사 뒤니까 이 전인사에 동그라미 쳐서 전인사 다음에 ing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인사 다음에 ing를 쓴다고 전인사 다음에 ing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병렬 구조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1번은 from 다음에 ing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from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 동사는 어떤 동사가 나와도 전부 다 부정의 뜻으로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특히 keep 같은 경우는 유지하다라는 긍정으로 많이 외우기 때문에 keep 목적어 from ing가 나올 때 부정으로 해석하는 일이 거의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keep을 유지하다고 많이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의 뜻을 갖고 있는 게 fro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ver eating이 되겠고, 그 다음에 without 하면도 ing가 나오니까 being의 모양이 들리진 않겠죠. 하지만 전인사 다음에 ing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바로 by 다음에 ing라고 생각합니다. by 다음에 ing는 무슨 말이라고? by ing는 by 다음에 ing는 왜 중요하다고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오고 컴마가 있으면 왜 중요하다고요?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나오면 대조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목적이니까 원망하기 위해서이므로 그의 목적이 통째로 여기서 드러날 것이고 by 다음에 ing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앞에서 문제를 던지고 뒤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by 다음에 ing는 해결 방법이 나오므로 여기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나올 때 대조동사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밑줄을 치고 천천히 읽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by 다음에 ing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to 다음에는 되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정답 도출 모든 책의 설명은 어떻게밖에 안 돼 있냐면 투부정사의 to와 전인사의 to의 구별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하고 있다고? 전인사 to니까 ing를 쓰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거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이지.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to가 동명 아니 전지사인지 투부정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전대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남권 학생 즉 순천 보성 목포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외국 애들도 굉장히 많대요. 라고 4학년 다니고 있는 저의 그 SM 1차에 떨어진 김동민 학생이 엊그제 와서 놀다가 갔는데 자기 혼자 한국 사람이더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자기는 스스로 뭐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 이런 서양 애들이라는 그런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나 베트남 애들이 되게 많나 봐요. 네, 아무튼 전대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밭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 전대 되게 이상해진 것 같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애들 말 들어보면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네, 아무튼 계속 정보를 주고 있으니 알아서 하시고. 자, 첫 번째 투하고 두 번째 투는 모양이 똑같죠?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모양이 똑같은데. 그럼 첫 번째 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고 두 번째 투는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투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명사절이므로 동사 모양을 ing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투가 지금 전치사 투 다음에 ing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투 전치사 투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걸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의 나라로 가고 싶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뭐뭐 쪽으로라고 해석이 되는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 요새. 뭐뭐 쪽으로 해석이 되는 방향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to가 뭐뭐 쪽으로 해석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바로 방향을 뜻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면 됩니다. 뭐 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글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to는 뭐가 되고 대인사가 되므로 뒤에 ing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거죠. 중학교 때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look forward to입니다. forward란 말이 무슨 말? 앞으로란 뜻이야. 축구 갈 때 포워드는 공격수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란 뜻이 있으니까 방향을 뜻하므로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의 come 봅시다. come이란 말은 무슨 말? 고의 반대말로 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to는 당연히 뭐뭐 쪽으로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뭐 쪽으로 온다 이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뜻하는 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특이하게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책에 없는 걸 먼저 적어볼게요. 비주스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사람을 붙여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죠. 익숙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이 익숙하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이 낯설었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하는 게 익숙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말은 방향의 뜻이 있다라고 한국말로 억지로라도 넣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덜 힘듭니다. 안 그러면 수십 개를 또 외워야 되니까. 또 디보트하고 커미트하고 하나를 더 적으면 데디케이트란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바치다란 말입니다. 바치다란 말은 무슨 말? 자기 에너지를 여기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것이죠. 또 봅시다. add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하다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듭니까? 플러스 느낌? 그죠? 앞에 있는 것을 뒤쪽으로 던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해지는 것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외울 때 좀 덜 힘들까 싶습니다. 되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어들이 안 나오는 잘 나오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in addition이 더하다는 뜻이니까 여기하고 더해짐으로 ing, 그 다음에 commit란 말이 전념하다 헌신하다는 뜻이니까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그쪽에다 쏟는 것이므로 to 다음에 ing 틀렸죠? 그 다음에 이도표 to라는 말은 about하고 비슷한 말이고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S2도 같이 외워서 세 개가 전부 다 뭐뭐에 관해서라면이고 아까 뭐뭐에 관해서라면 하나 더 적으면 when it comes to를 적으면 이 네 가지 단어가 전부 다 뭐뭐에 관해서이고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됐어요? 이쪽으로 가셔서 자, 또 정리할게. from A to B 역시 A에서 B로 간다는 느낌이니까 to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when it comes to 다음에 ing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의 to를 ing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to 다음에 ing 나오는 표현 어떻게 외워라? to 앞에 움직인다, 이동한다, 방향을 뜻하는 말이 나오면 되고 그걸 한글로 억지로라도 집어넣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젝트 무슨 말? 동사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한글이 뜻이 똑같잖아. 그래서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칠한다는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 그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외우라고 해요. 또는 투부정사하고 전인사 투의 구별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책처럼 약간 무책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암기를 할 때 적어도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고 되는데 관용이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을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또 암기를 해야 되면 ing가 명사 자리가 아닌데 ing예요. 그러면 자리로 구별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첫 번째 worth라는 단어는 뭐뭐의 가치가 있는 형용사인데 뒤에 ing가 나오니까 되게 특이한 표현이고, 그다음 have a hard time은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인데, 뭐뭐 하느라니까 뒤에 in이 나올 텐데 in이 생략됐다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것은 생략이 된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설명은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have a hard time 다음에 ing가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feel like ing는 조금 특이하게 이 like의 뜻만 알면 되는데, like는 뜻이 뭐일 것 같아요? 좋아하다의 뜻이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 feel이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게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이므로 이거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feel like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ing처럼 느끼다라고 해석하시면 그냥 똑같은 말이 되잖아. 그죠? 그다음 여기는 to 기억납니까? 그래서 to인 것 같은데 to는 여기 있어. 그래서 그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be, busy, ing라고 생각하셔서 be, busy 다음에 ing니까 이거를 doing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spend time ing라고 해서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니까 이때 모양은 맞게 되겠죠. 그래서 어법 보면 be, busy, ing, be worth, ing, feel like, ing, spend time, ing, have difficulty 다음에 ing가 나와서 이런 5가지 표현들은 실은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학교 시험 내신에서 뒤에 있는 문제를 해보시고, 마지막인데요. 39가를 오늘 아침에 풀면서 굉장히 어젯밤에 풀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 받은 건, 이렇게 문제를 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모의고사에서도 본 적도 없고, 둘째로 EBS 책에서 본 적도 없고, 다른 문법책에서 이런 문제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되게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 문제가 나온 출전은 수능에서 한 번 나오고 평가원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 첫 번째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되게 옛날인데 분석을 위한 도구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전 단원을 풀고 할게요.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79쪽이 처음인가요? 유나 A choose to입니다. 그 다음에 B enjoy ing죠. 그 다음에 C enough라는 단어 다음에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인내심이 있다라고 해서 to가 되겠습니다. 4번 뭐라 했어요? 5번은 consider 다음에 ing죠. including로 억지로 고쳐서 봅시다. 79쪽 했고 81쪽입니다. 81쪽에 3번의 A는 by 다음에 ing가 되죠. 시그널에 L이 2개네요. 네, 보입니까? 그 다음에 B C 네.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했어요? 4번은 왜 틀리죠? did 다음에 동사 원형에서 동사를 앞에서 강조하는 표현 같습니다. 틀린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뭐지? 5번이 만들려면 전치사 다음에 ing인데 on이나 upon 다음에 명사나 ing가 오면 뜻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받자마자라고 5번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2번에 in 다음에 ing를 쓰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가 끼어들어가 있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끼어들어가 있는 형태가 가장 어렵고, 2번이 맞으려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주어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주어 모양은 구별이 안 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an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접속사 없이 바로 동사가 또 남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2번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치사 다음에 ing가 있을 때 앞에 명사가 끼어 들어가 있는 형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보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냐면 without anyone knowing. 이거나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냐? without anyone knowing.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전인사 다음에 ing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명사가 중간에 끼어들 때 전인사와 ing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ing 거리를 뭐하기 힘들어서 좁히기가 힘드니까 ing를 결정이 힘들다고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거 써볼까요? 이런 예문까지 써놓으면 좋겠죠. 희망이 없는 상태 뭐 등등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번에 그래서 in하고 ing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간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해석은 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의 A는 뭐예요? from A to B죠? 답은 ing. 그다음 B는 B가 어렵더라. B 뭐라 그랬냐? 자봐. obsessed 다음에 with가 나왔지. with는 뭐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맞습니까? and 다음에 in particular에 괄호를 치고 컴마 다음에 2번이라고 적으면 1번에도 관심이 있고 또는 obsessed니까 집착이 있고 2번에도 관심이 있고 또는 2번에도 집착이 있고 맞습니까? 그럼 1번 뭐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 2번 뭐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 맞지? 그래서 병렬 구조로 명사가 두 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and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스포츠와 같은 모양으로 명사의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동명사로 ing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웠죠? 그 다음 C번 이제 보입니까? 전치사, 명사, ing 또는 동명사의 의미상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은 아까 했네요. when it comes to 다음에 ing가 됩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가서 준영아 A번 답은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b가 나왔다는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죠? 능동수동 문제잖아, 그렇지? 그럼 능동수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가든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수동태는 될 수가 없겠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동명사와 다른 단어를 짝지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BBG ing죠. C번에 spend의 밑줄을 쳐서 spend time ing라고 해서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4번에 have hard time ing 보입니까? 실은 5번을 틀린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거 표현을 외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타임을 꾸미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혼자 우기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5번의 밑줄은 틀린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have hard time ing라는 수거 표현을 외우고 있는지 안 있는지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문법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죠. 됐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아까 잠깐 쓰다가 말했지만 수능하고 평가원에 단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문제고 이 문제는 실은 되게 어려운데 이 챕터에서 이 저자는 한 번 더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문제는 솔직히 본 적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이런 문제가 과연 나올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문제집을 그렇게나 많이 풀어봤지만 뭐 이런 거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쓰다가만 분석을 위한 도구라는 말을 써볼게요. 도구는 영어로 툴이고 분석은 영어로 보니까 넬러시스라고 하거나 애널라이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인사 다음에 뭐도 되고 ing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 뭘 주고 이시라는 목적어를 주고 목적 앞에는 동사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는 안 되고 명사는 안 되고 ing만 되는 겁니다. 또는 뭐 명사 안 된다 그랬으니까 평가원에서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요. 얘가 304 강의실이고 303 강의실로 제 물건을 옮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옆방과 옮기는 거니까 이삿짐 센터 안 부르고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는 나는 이삿짐 전문으로 나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TV 같은 거 마이크 같은 거 망가뜨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줬고 어떤 가능성이냐면 망가뜨릴 가능성인데 물건을 망가뜨릴 가능성이라는 말로 이 평가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전인사 다음에 명사를 고를지 ing를 고를지 시험 문제지만 뒤에 목적어를 줘가지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안 되니까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를 답으로 하십시오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풀어보니 이 문제 함정, 이 문제의 한계는 뭐예요? 결국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ing가 답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밖에 출제가 안 되고 세 번째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너무 뻔한 식으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쌤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설명할 때는 좀 어렵지만 애들 입장에서 그냥 ing만 답이네 그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책은 좀 특이한데요. 자, 봐. 익스플로레이션이 맞을지 아니면 익스플로링이 맞을지 이 문제를 출제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뒤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목조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건 동사이므로 명사가 아니고 ing를 고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죠. 아까 심하고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지 맞습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오브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 명사는 될 수 없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ing를 동그라미 쳐라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죠. 그런데 2번을 보면 close라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건 뭐가 아니고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가 아니고 명사 즉 혁명부동의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 형용사는 명사랑 어울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아닙니까? 처음 봤어요. 이런 문제 보기 없어요. EBS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달바네 2번에 1번 보면 reduce라는 단어에다가 뭐라고 해서 동사잖아, 그렇지? reduce는 동사에 출발하니까 이걸 동사라고 보면 동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혁명 부동의 원칙으로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이므로 부사의 모양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리얼라이제이션은 명사이므로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이니까 혁명 부동의 원칙을 따지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이게 특이하죠. 아주 문제를 잘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 즉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출제한 이 형태를 이 저자는 살짝 비틀어서 형용사 부사까지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 해봐.